둘, 셋. 안 맞아. 이거 말이 없어. 모여도 안 맞아. 잠깐만요. 네. 어렵기만 한 IT 이야기들,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 IT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명의 아재가 한 골방에 모여서 IT 팟캐스트 그거 어떻게 이렇게 고르셔도 골방을 골랐을까요? 진정한 골반이. 진짜 골반.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행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간만에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녹음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별로 의식을 안 하고서 진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수선하거나 이런 것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왜 어수선하지 느끼실 거고요.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은 얘 뭔가 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디어 11월 달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11월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작년 이때쯤에 저희 얘기하면서 우리 또 1년 또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 둘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명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한 명이 여행을 가더라도 계속 이어서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을 잡아서 계속 끊어지고 않고 있어요. 잡히셨어. 알아서 오실 거. 다음 주에 나오실래? 나오신대. 네, 자연스럽게 저희 제3의 멤버가 되어서 학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었죠. 와. 사실 올해가 제일 힘드셨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네. 자, 오늘은 저희 셋 모임 김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요. 얘기를 해보니까 나온 신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싹 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오늘 총 8개의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 혹시 뭐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들 있으시면은 지금 참여하시게 되면은 제가 보면서 올라오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니까 네네. 끊겨요 저기. 알겠습니다. 제가 계정이 볼게요. 겹치는 뭔가 제 뭔가 지휘 계정인데 왜 끊기지? 하여튼 끊겨요 제가 들어.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드릴 제품 그리고 서비스 소식은 아이패드 이야기입니다. 아이패드에서 드디어 포토샵이 나왔어요. 네. 포토샵. 어도비에 포토샵이 나온다는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이 얘기 벌써 나온 지가 거의 1년 됐죠? 그렇죠. 1년 전쯤에 내어놓겠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거를 사실 제 주변에서 빌미 삼아가지고 네.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어도비까지 얼마나 좋은데 나는 이제 그래픽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왔었어요 1년 동안. 거의 1년간 안 나가죠. 드디어 기습적이진 않지만 12월이 되기 전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선 이 포토샵.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을 사실 잘 쓰지는 못해요. 몇 번이나 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좀 어렵고 제가 쓰는 노트북에서 버벅거리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 예전에는 불법 다운로드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불법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어떻게 쓰죠? 그 포토샵 네. 어도비 사이트 가시면 사이트 가서 구버전을 푸는 게 있어요. 요새 다 국어전 무료로 풀어놓대요. 예. 네. 그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도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떤 옛날 버전들이 그걸 또 이제 사실 그것도 뭐 불법이냐 아니냐 말은 좀 있지만 네네. 공식적으로 뭐 사이트에서 푸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받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워 디렉터던가? 그 영상 편집도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풀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포토샵, 저는 이미 포토샵을 안 쓰고 포토샵 대용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썼기 때문에 포토샵이 왜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었고 드디어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출시가 됐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아쉬운 점은 한 번에 다운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요새는 뭐 서비스가 워낙에 다 이러니까 구독자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서브스크립션 기본이죠. 맞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도비가 그 체계로 편집 좀 됐으니까. 그죠? 이게 얼마냐면요 월에 1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 13,500원이면 제가 지금 넷플릭스 최고 고화질 쓰고 있는 게 이 정도 금액.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1,000원이면 팅쿡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벅스 커피 2잔 3잔이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게 또 아이패드 이게 어도비 잘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돈을 내고 둘이 써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선 30일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좋은 점은 기존에 혹시 어도비 계정에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장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괜히 아이패드용으로 살 필요 없이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PC용 같은 구독 신청을 가서 아이패드 쓰면 되겠네. 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노린 거다. 그렇죠. 그걸 노린 거다. 그래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어도비 포토샵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종류 이야기 드리면요. 아이패드 OS가 탑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2, 미니4, 5세대,
프로 9.7인치, 프로 10.5인치, 프로 12.9인치 2세대 이런 것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 1세대는 아니에요? 1세대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빨리 해야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되면 얘기해 주세요. 예, 프로는 다 되는 거 알고 그렇죠. 있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프로 11.9가 있으니구나. 자, 아쉬운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글 폰트가 일단 기본으로 빠져 있어요. 요즘에 뭐 한글폰 설치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런 네.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리뷰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아쉽고 그리고 커브 이게 빠졌습니다. 아 포토샵에서 커버 빠지면은 시체인데. 하지만 우리 앱에 살 수 있죠? 커브. 다른 앱에 살 수 있잖아요. 네, 뭐 그 딴 앱이 있긴 하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넣고 뭐 작업이 있지만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 이것도 빠져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 오브젝트 뭐예요? 안 써봤어요. 제 거요. 그게 있는데 빠져 있어요. 저 옛날 버전이라 예, 또 한 가지는 라쏘가 빠졌습니다. 라쏘가 빠지면 어떡하지? 마그네틱 라쏘하고 폴리곤 라쏘가 빠져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눕기 따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틱 라쏘 배경을 옛날 싹 날려버리는 거. 옛날에 기본 라쏘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썼었는데. 이거 확대해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는. 개고생이에요 이거. 대신에 좋은 거는 그 아이패드용의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다네요. 요걸로다가 이제 애플 펜슬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딸 수 있나 봐요. 아, 근데 올라가는 마그네틱 했는데 라쏘 없으면 솔직히 약간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이게 UI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포토샵 UI가 봤을 때 처음부터 불편했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지저분하고. 살만하죠 좀. 그렇죠. 그래서 아이패드용 많이 들어오면서는 나머지는 날려버리고 가벼운 것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지 전체 포토샵을 대비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죠? 정말 그냥 모바일 툴이네요. 그 PC, 맥이나 뭐 PC에서 쓰다가 어딘가 갔는데 급하게 손질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의 기능으로 급하게 손질하는 용, 뭐 이런 용으로 봐야 되겠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늦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나와요. 예전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늦었던 게 예전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어도비 그걸 썼겠는데 네네.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툴들이 대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포토 크리에이터 많이 아, 쓰고 쓰죠. 있죠. 네. 네, 그거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얘기는 포토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그렇죠. 써보시면 또 장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 얘기겠죠. 언제든지 업데이트는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포토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도 좀 간단한 겁니다. 카카오.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난데없이 5G 전용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솔직히 뭐 카카오가 아니고 그렇죠. 카카오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에서 스테이지 5 네, 스테이지 5. 예, 여기서 내놨고요. 그래서 앱 그 디바이스 이름도 5G 스테이지 5입니다. 스테이지 5G다. 네.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특징은 카카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선탑재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선탑재 해놓고 지우는 게 유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이 탑재라는 건 선탑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탑재 카카오티.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깔린대잖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던 앱들, 그러니까 잘 안 쓰는데 좀 홍보하고자 하는 기능들, 뭐 이런 걸 미리 선탑재 해놓으면 좀 그래도 어필 뭔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카카오 서비스가 선탑재된 걸 보면은요, 카카오페이, 그렇죠. 카카오티, 카카오페이는 이유는 있겠죠. 카카오페이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앱, 카카오티, 카카오네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프렌즈 마블이라는 이런 게임들도 2개 정도 미리 탑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판이구나 깔려져 있네. 나머지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폰은 아니다. 5G 전용 기기인데 성능 올라간 거 보면은요, 5G 퀄컴 들어갔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855 들어갔습니다. 스냅드래곤. 카메라 몇 개요? 카메라 3개 들어갔죠. 3개 들어가죠. 네, 3개 트리플 카메라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후면색이죠. 그렇죠. 네. 6.47인치 FHD고요. 측면이 3D 커브드 디스플레이, 6기가 램 들어갔고요. 128기가 내장 메모리, 무선 충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은 카카오의 특징이 있는 폰인가 싶은데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이렇게 되는. 네네네. 저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카오 폰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뭐 나오시냐면요, 애들 쓰시는 미니폰 나옵니다. 그 프렌즈 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나오니까 그건 정체성이 명확하잖아요. 카카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원을 켜기 전까지 이게 카카오인지 삼성인지 LG 건지 모른다. 네, 그게- 겉에 뭐가 없다.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마 왜냐면 뒤에다가 뭔가 붙여서 나오지 않을까? 저 얘기했었던 샤오미 생각해보세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랑 제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샤오미의 라인 폰 보면은 그건 딱 라인 폰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캐릭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명확한데 이거는 그게 없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자, 이거 출고가 나왔습니다.
82만 4천 원. 82만 4천 원. 5G로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한 네, 가격인데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5G만 봤어요. 5G로 봤을 때는 나쁜 가격은 아닌데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제품인데 81만 4천 원을 내야 된다. 네. 여기선 약간 좀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색상은 블루 단일 색상만 들어왔어요. 아. 뭐 출시 기념으로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카카오 페이지 쿠폰도 주고 카카오 게임즈 쿠폰도 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요. 쿠폰 말고 차라리 이모티콘 무제한. 카톡에 이모티콘 무제한이면 뭐 할 말 다. 그거 들어가면 난 쓰겠다. 그런 사람들도 좀 늘어나 있기는 해요. 뭐 보여줘야 되니까. 자, 드디어 정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폰이 어디 거냐? GT 거죠? 그렇죠. 유명한 네. GT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가 있죠. 이거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중국 안에서 내수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닌데 예전만 하더라도 내수 시장 넘버 원이었어요. 꽤 올라갔죠. 지금 네. 화이 밀리긴 했었지만은 그렇죠. 아직까지 명성이 자자하고 예. 이 회사가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전에 그 미중 전쟁에서 화이가 두드려 맞기 전에 예전에 먼저 두드려 맞은 회사 중에 하나죠. 예, 맞아요. 그래서 ZTE도 보안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하필 GTE를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GT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혹시 그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 파포. 아시죠? 예. 알죠. 파이어폭스 폰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최초의 파이어폭스 나왔었죠. 폰으로 나온 게 GT에서 나온 폰입니다. 예. 이 모델 GT 판매하는 폰이고요. X10 프로 5G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색하시면 그대로 나오는데 금액도 지금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금액이 얼마냐? 939.99달러요. 대충 계산하게 되면은요, 이게 100만 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훨씬 비싸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OEM을 줘서 들어온 것처럼 돼 있긴 하는데 저렴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비교하면.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살 수 있겠느냐? 그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펙상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달라요. 이름도 달라졌죠. 네, 이름 달라지고 스펙도 좀 많이 달라지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카카오라고 안 써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이는 거는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GT 폰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델링에서 입힌 거기 네, 때문에 모델링은 그거 없어요. 카카오가 들어갈지 뭐가 나올지 아마 이 그 뒷판에 우리 뒷면에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거 줘야지. 더 라이언? 라이언. 이럴 때마다 팔아먹는 라이언. 그 케이스 하나 공짜로 주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냥 케이스를 줄 것 같아요. 네, 그 로고를 안 붙이고 케이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케이스 장사는 이 로고 또 붙이면 또 돈 들어가요. 자, 그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마주 같은 게 아까 파이어폭스 폰 얘기했었지만은 비슷한 폰 나왔다가 사라진 적 있었거든요. 한두 번이야. 일단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페북. 페북에서 페북폰. 페북 나왔고. 사람들이 페북 많이 하니까 페북 다 하겠지. 처참하게 하겠죠. 사라졌어 그냥. 맞아요. 네, 그랬던 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국내에 비슷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긴 있는 게 근데 뭐 있었죠? KT에서 화웨이폰 BY 폰 나왔고 그나마 국내 성공했던 거는 SKT가 폭스콘에 인포커스 M810 가져다가 루나폰 루나폰 좀 팔았던 거 같아요. 루나, 솔, 루나폰. 이 시리즈 이거 다 폭스콘 제품들을 갖고 와서 했었던 거잖아요. 루나폰이 포스터 때문에 팔리죠. 그러니까 루나폰이 팔린 이유는 솔직히 그 설현 이관폰 때문에 팔린 거예요. 빠가 팔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례 성공 사례로 들어가는 성공 사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그 루나폰이고 다만 이건 다른 게 아예 그냥 캐릭터 폰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카카오. 그렇죠. 그러니까 SKT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니까 네. 그거 자체가 통신사니까 통신사가 자기네들 통신사 제품으로 내놓는다 그렇죠. 이런 것도 KT도 BY폰도 마찬가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아니거든요. 카카오는 서비스 회사지 통신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카카오의 이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물론 카카오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표적인 카카오톡인 거고 왜 카카오페이 부탁해가지고 줄지어 카카오 뭐 네비 그 뭐죠? 카카오 그 티 카카오 티죠. 네. 카카오 티 서비스들이 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합치면은 최근에도 카카오 메일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하게 되면은 좀 괜찮겠다 싶긴 하지만은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책에서 시작해서 채수로 끝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딱 켜서 제일 많이 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가는 카톡이거든요. 그렇죠. 키자마자 있네? 여기 모든 게 다 있어. 카카오 내비게이션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의 앱을 저희가 많이 설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최적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쓰실 만한 분들은 쓰셔도 괜찮은 폰 같습니다. 다만 저희 얘기하지만 가격은 조금 아쉽고. 가격은 좀 근데 5G라는 거를 생각하면 아쉬운 가격은 아닌데 당장에. 근데 안 터지는데 5G가. 그런데 카카오가 네. 이것저것 쿠폰을 알려주면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쿠폰이라니까요. 지금 카카오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역만 가더라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은 카카오 제품사는 10% 할인해주거든요. 카카오페이 선택도 돼 있어.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쿠폰 주겠다, 뭐 주겠다, 뭐 주겠다. 카드 이자 할인 들어가가지고 이 스마트폰 살 때 카카오페이로 사면은 할인. 또 이제 쿠폰 넣어주고 적립해주고 얼마 전에 콘이라는 캐릭터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넣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테스트 배드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될까 안 될까?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서비스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가능성이 있죠. 카카오뱅크도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성공할까 안 할까?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그 뒤에 뭔가 이벤트를 뭘 끌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카카오는 그런 걸로 성공한 적이 많기 때문에 있어도 점유율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아직 점유는 아니, 아니죠. 아니, 점유는 아닌데 그 팬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은 네. 그럴 수 있겠지. 나는 카카오를 쓰고 있어. 그래서 난 이런 것도 돼. 이런 거 혜택을 받아. 그럼 옆에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나 더 빨리 했는데? 아니 근데 그 혜택을 따라갈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내가 봤을 때는 50만만 돼도 대성공일 것 같아. 50만만 돼도 사실 픽셀 3가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제한 효과는 그렇죠. 뭔가를 줬었죠. 그나마 픽셀이 명맥을 이은 건 픽셀 3가 그래서 살아남기 때문에 명맥이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스테이지 5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많이 퍼줘야 된다. 그렇죠. 금액은 아니고 카카오 그렇죠. 캐릭터를 네. 퍼주던가 쿠폰을 퍼주던가 이모티콘을 쏴. 보너스가 많아야 돼. 네, 카카오 듣고 계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홍보해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얘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카카오 5G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저희가 이 6일 공간을 빌린 게 1시간 남았어요. 네. 세 번째 얘기해보죠. 삼성에서 폴더블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삼성 갤럭시 폴드 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놈들이 또 다른 쪽으로 줍는 걸 하나 내놨네요. 요거 뭐죠, 학주님?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예, 정식 명칭이 저번 주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저번 달이죠. 10월 29일 날 미국 그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그 매년 삼성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해요. 네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SDC라고 진행을 합니다. S3C. 예, 여기서 또 새로운 폴더블 폼팩터죠. 새로운 네. 폼팩터가 나온 거예요. 크램쉘이라고 해서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렇거든요. 가로에서 위에서 아래로 접히는 그런 네. 방식인 조개 껍질인데 그 크램쉘 형태의 새로운 폼팩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네. 작년 SDC에 삼성이 또 여기서도 그 갤럭시 폴드의 그 원형이 되던 인피니티 플렉스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그렇죠. 갖다가 이때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네, 똑같은 데서 발표를 했어요. 네. 똑같이 1년 뒤에 그 새로운 폼팩터인 크램쉘이라는 폼팩터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갤럭시 폴드는 이제 세로출을 중심으로 해서 책처럼 다이어리처럼 그렇죠. 이제 접히는 방식인데 책처럼 접힌다. 책처럼 접히는 방식인데 이제 새로 이제 공개된 이 크램쉘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옛날 폴더 방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접히는 방식이에요. 모토로라 레이저. 뭐 레이저 같은 거. 레이저와 경쟁사인데군요. 그러니까요. 예. 레이저가 좀 그렇게 다르네. 해서 이제 가로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접히는 방식으로 됐고 네네. 일단 사이즈 자체가 이제 얼추 나오겠는데 6.7인치 다 6.7인치? 펼쳤을 때 6.7인치예요. 길게. 예, 길게 6.7인치. 위아래로 6.7인치. 6.7인치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갤럭시 폴드가 7.3인치잖아요. 7.3인치 걔는 이제 거의 정사각형 모델의 네네. 그 형식이었고 얘는 위아래로 접히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가 긴 비율이 참 특이하겠네요. 예, 폴더 방식 진짜 말 그대로 얘보다 폴더 방식. 요즘 폰보다 길어야 되겠네. 그게 비율상으로. 비율상으로 아마 네. 아니면은 그 요즘 폰의 사이즈 이제 6.7인치 그 폰을 갖다가 반으로 접히는 아마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그 영상으로 해서 나온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좀 위아래로 좀 긴 모양. 그 갤럭시 S10 그 플러스 네. 그 사이즈 정도. 그게 마치 반으로 접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얘들을 이전에는 이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이름을 그대로 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게 무슨 디스플레이입니다라고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뭐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름도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저번에 얘기
갤럭시 폴드 이전에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 이름만 공개됐지 네. 제품 공개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네. 컨셉만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공개도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도 실제로 보여주기라도 했잖아요.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때는 그냥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히는 건데 이 정도면 견제구잖아요. 이거 만들 거야 이건데. 네. 내가 보기에는 레이저의 물타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제품이 갤럭시 폴드 2가 될지 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나올지도 아직 미지수다. 그 다음에 그 가격 공개 날짜도 미지수, 가격도 미지수다. 제품 단나는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다만 내년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나올 것이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네 맞아요. 딱 우리 이때 좀 하고 있어. 네. 네,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레이저는 그 사진 한 장으로 좀 사람들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존 레이저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받았잖아요. 네. 핑크가 나오나? 핫핑크 나오나? 은색 나오나? 막 이랬잖아요. 사람. 레이저. 근데 그런 거의 싸우면은 성능으로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능으로는 이길 것 같은데 이 느낌적으로 과연 레이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감성을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추억, 근데 지금 사람들이 추억하네. 대부분 예상하는 게 갤럭시 S10 플러스 접는 버전이다. 아,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딱 그 느낌을 봐도 진짜 그래요. 이 공개된 이제 사진 이제 그 SDC 19 그 장면만 딱 네. 영상 봤을 때 보여주는 그것만 보면 저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플러스 접은 건데 같은 걸 어디로 접느냐 이게 위로 접느냐 아래로 위로 접냐 아래로 접냐 그거 차이였어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마저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모토로라에서 만드는 폴더블 네, 레이저 폰이 2019 버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나오잖아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요. 12월이나 내년 디자인 초에 2019 버전이었어요. 네, 디자인 지금 버전이고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선- 내년이라고 얘기 많이 우선 나왔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 초로 나오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네, 내년 초 내년.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시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금액이 또 1,500달러로 정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1,500달러 정도면은 비싼 폰이긴 한데 얼마 정도? 3 곱하기 4 곱하기 갤럭시 폴드가 그냥 폴더만 갤럭시 폴드가 2,300달러? 뭐 대충 2,000달러라고 네. 치게 되면은 그게 250만 원 정도잖아요. 예. 한 비싼 180만 거는. 원에서 그 190만 정도 원 왔다 갔다 그렇죠. 하거든요. 한 180만 원 선. 비싸다. 비싸요. 비싸다. 아직 플렉서블 OLED가 그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비쌀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이쁜데 비싸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근데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폴드는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잘 팔리나요? 네. 주변에 많이 못 본다 아직까지. 전 주변에 의외로 좀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생겨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한 명 봤습니다. 네. 전 지하철 옆에 있는 아저씨 네. 갑자기 등산 갔다 오셨는지 품에서 옵시고 만납니다. 제 주변 아니고 저도 그런 식으로 다니다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케트했어요. 저는 몇 번들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언젠가 갤럭시 폴드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야지 사람들이 좀 많이 살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죠. 네, 이건 지금은 말 디스플레이가 없어야 그대로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나 이걸 갖고 있어라는 이제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비싸요. 팔리는 거죠. 네, 네.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정말 잘 팔리는 거. 확실히 내년에는 폴더블의 전쟁이 되겠네요. 예.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오죠. 예. 다음. 새로운 디바이스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기다렸던 거기도 하고 지금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후기를 올리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뭐가 나왔냐면은 애플에서 이번에는 저희 회사 여기저기 다 닿네. 애플에서 에어팟이 나왔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나왔네요. 프로. 다 이제 프로 비싸. 프로 붙이면 일단 비싸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에어팟 프로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에어팟 2세대, 에어팟 2세대. 2세대의 후속 모델이죠. 이 세대는 무선 충전되는 거 빼고는 새로운 거 없잖아요. H1 칩 들어가. 아, H1 좀더 통화 음질에 이게 더 좋아졌다. 칩.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잘 페어링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죠. 일단은 에어팟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노이즈 캔슬링. 노캔이 들어갔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의외로 좋다. 의외로 좋다. 네, 의외로 좋다라는 평가가 되게 그 많습니다. 소니 제품이랑 맞먹거나 네, 맞먹죠. 예, MX3가 약간 스타일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WX-MX3였던 거예요? 아이유가 선전하는 그거죠. 네 맞아요. 1000M3 네, 네. 그러니까 M 같은 경우에 요 헤드폰인 거고 걔네도 저 노캔 기본 존재는 아, 네, 있어요. 완전 버전이 있는데 그거 성능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네. 노캔 성능은 좋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갖고 와가지고 안에서 상쇄시켜서 그 예. 원래 소리만 이제 집어넣게 하는 그런 방식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방식은 소니 거하고 얘가 동일하다. 네. 기능도 동일합니다. 왜냐면 주변은 모드가 있어요. 밖에 한번 소니 것도 보면은 한 번 터치하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 그렇죠. 되고 소리를 한번 들어줄 수 터치하면은 있는 밖에 소리를. 이 노이즈 그 외부 주변은 모드가 뭐냐면은 그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외부 음을 받는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기존 거도 있긴 있었어요. 바람 소리를 받는 그렇죠.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가 더 커져가지고 네. 거기서 소리를 받아가지고 걸러줘서 안으로 사람 목소리만 안으로 들리게 하는 네.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건 소니에서 예전에 그 네. WM 뭐 1000X 시리즈나 네. 이런 데 다 썼던 기능들이긴 해요. 그게 똑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소리를 들려준 주변음 모드, 허용 모드가 지금 추가가 됐다. 이게 네. 좀 다르고 모양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 네네. 기존까지 에어팟 시리즈는 오픈형이거든요. 네. 오픈형인데 오픈형 이제 그 우리 얘기는 콩나물 대가리 그 모양이었는데 그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입니다. 이니어 커널형. 방식의 커널형이기 때문에 앞에 에어팁이 있어요. 세미 네. 오픈해서 커널로 간 거죠. 예. 뒤로 확 박힌다는 거잖아요. 예. 응. 에어팁이 있어서 에어팁이 이 귀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캔슬,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의 최대 핵심은 차음이에요. 밖에 있는 맞아요. 소리를 갖다가 아래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게 최고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이어팁을 해결을 했어요. 이어팁을 딱 막아가지고 외부 소리를 안 들어가게끔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마이크 참 머리 그렇게 써.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거 딱 끼워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네. 저거 봤을 때 저거 에어드라이기네. 아. 제일 많은 얘기 나오는 게 에어드라이기 모양이네. 그래서 애플 에어드라이기, 애플 에어드라이기 뭐 이런 식으로 에어본 뭐 아니 이렇게 근데 얘기 나왔죠. 솔직히 이거 디자인 보면은 그 에어팟 옆으로 살짝 가로로 돌린 다음에 예. 가로로 돌리고서 옆에 팁 하나 넣은 거잖아요. 예, 디자인 맞아요. 보면은. 예. 근데 디자인 아까 디자인 얘기하니까 맞아서 얘기하면은 이 콩나물 대가리 부분 있잖아요. 네. 바디 보면 또 짧아졌어요. 짧아졌죠. 네, 짧아졌어요. 짧아졌는데도 대화는 잘 된다고. 네, 그게 왜냐면 빔포밍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많은 방식 자체가 네.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그것도 비슷한 빔포밍 방식이었는데 마이크가 이 밑에 있었어요. 네. 마이크 밑에 있어서 그래서 길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입에서 가깝게 해가지고 그렇죠. 소리를 이제 길어졌으니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좋았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빔포밍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만 딱 좀 점 찍어서 마치 이제 지향성 마이크처럼 그렇죠. 지향성 마이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리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또 마이크가 그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밑면에 있는 게 아니라 옆면, 이 바디 부분 쪽에 옆면에 이제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근데 요거 비슷한 게 최근에 저희가 구글 관련돼서 제품 했었잖아요. 네. 버즈. 픽셀 버즈가 비슷한 케이스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픽셀 버즈가 더 이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널형이잖아요. 커널형이죠. 그래서 이어팁이 이제 사이즈별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 이게 재밌던데 이어팁을 끼고 나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예, 맞아요. 네, 예, 이게 좀 근데, 특이하네요. 예. 근데 이어팁 테스트 해줄 수 있는 게 최근에 애플뿐만 아니라 그 아마존 버즈. 아마존의 그 에코버즈도 에코버즈, 네.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고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되나 봐요. 나한테 잘 맞는지 예, 잘 맞대. 소리를 갖다가 주변음이 들리나 이제 그거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보통 인여 되는 이 커널형을 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는 게 이 팁이 귀를 막아버리니까 이 막아버린 귀 안쪽하고 바깥쪽에 기압차가 생겨서 그쵸. 먹먹한 느낌이 네, 맞아, 들어요. 맞아. 싫어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이어팁 안으로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기압차가 안쪽에 있는 기압차하고 바깥에 있는 기압이 서로 균일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귀가 덜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착용감은 되게 좋다. 네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성능을 따지게 되면 솔직히 성능은 에어팟 2세대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예, H1 칩셋 쓰는 거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차음이나 이런 것도 잘 되니까 네. 좀 더 조용하게 들릴 수 있다는 그런 건 있는데 네. 그 통화음질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은지님께서 시청 중에 하트를 많이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 자체는 에어팟 2세대랑 거의 동일하다. 2세대랑 성능은 동일하다. 네, 성능은 동일하다. 그래도 무선 충전이 동일하다 보니까. 네, 그 무선 충전인데 네. 문제는 기존 에어팟 케이스 못 씁니다. 못 쓰죠. 네, 모양이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에어팟 케이스 이번에 에어팟 프로용 케이스 보시면은 더 넓어졌어요. 옆으로. 가로로 늘려버렸대요. 가로로 늘려버렸습니다. 이어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컸어요. 네. 근데 세로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꼬랑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줄었으니까. 저거는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옆으로 커졌고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닛 자체 시간은 풀 충전했을 때 4.5시간. 4.5시간. 그다음에 케이스에 이제 계속 충전하면서 쓰게 되면 24시간. 이건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기존 거랑 똑같고요. 이거 그 애플 스토어 온라인에서 만약 네. 구입하시게 되면은 케이스 이름 새겨주고 각인해준다. 각인해주는 거기에 애플 그 스토어에 보시게 되면 재밌게 케이스에 이름 새겨 그 옛날에 현철 이름표에 새겨 내 가슴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패러디한 게 있습니다. 어허. 이게 근데 이제 가격이 사악하죠. 가격. 그렇죠. 네, 가격이 가격이 32만 9천 원. 30만 9천 원. 이래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미국에서 지금 팔리는 게 249달러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근데 249달러인데 이게 솔직히 그거 뺀 가격이에요. 부가세 뺀 가격이니까 대충 한 270달러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부가세 없는 데서 해야 되겠지. 네.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솔직히 한국이 좀 비싼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한 2, 3만 원 더 비쌉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30만 원대의 코드리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다. 그렇죠. 그런데 통화도 잘 된다. 게다가 애플 아이폰이랑 찰떡궁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갈등이 거기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우리는 귀마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헤드폰이 필요하죠. 그렇죠. 30만 원 정도면은 이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 보스. 그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쓰고 있는 QC 컴포터블이죠. QC 같은 경우에 QC2가 보통 이 가격이거든요. 싸게 가면은 그렇죠. 이거랑 봤을 때 이게 두 개 또 하나 잃으면 이게 얼마인데 한 장 잃어버리면 15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떼게 만드는데 뭐 현재까지는 제가 리뷰를 그냥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만족. 약간 에어팟 처음 났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 왜냐면은 그게 이어폰 자체로 만족하죠. 그러니 이미 산 사람은 또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돈이 있으면 사세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있어요. 인이어 방식의 가장 큰 장점 네. 중에 하나는 오픈형에 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네. 심하게 움직이면 떨어질까봐. 그렇죠. 떨어질까봐인데 인이어 방식은 그 이어팁이 귀를 갖다가 막아주면서 귀가 고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힘들지 않는 이상은 빠질 일은 거의 없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블랙 프로를 살렸었죠. 예. 비치 프로. 비치 프로. 예. 비치 프로는 귀 한번 걸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게 귓밖에 이게 거의 20만 원대죠 지금. 예. 그것도 20만 원 초반대였는데. 파워 비치 프로. 예, 그거 살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나이저 거를 제가 쓰기 시작한 거죠. 예. 예. 파워 피치 프로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음질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그거 왜 같은 애플 계열인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정리하자면 제나이저가 음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가격을 생각하셔야죠. 가격이 똑같잖아요. 30만 원인가? 근데 기본적인 그 가격 자체가 그건 액티브 캔슬링이 없죠. 노이즈 캔슬링이 없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데 노이즈 캔슬이 된 것 같아요. 예. 귀를 너무 너무 막아가지고 막아주니까. 꽉 막힌 소리가 네, 그건 있어요. 그 정도가 있다라는 걸 네.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뭐 살지 모르겠지만은 에어팟 1세에 쓰셨던 분들이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사악해. 그래서 툴을 엄청 싸게 탔었기 때문에 뭐 툴을 그냥 에어팟 툴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에어팟 사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불만 중에 하나가 배터리를 못 갈아준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선 이어폰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 사도 수명이 2년. 1년 쓰다가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꿔요. 그래서 고장났다가 엑스를 바꾸면 바꿔주는. 그건 케어를 사야죠. 키안 사도 1년이면 텐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 모르겠어요. 중에 네. 그 애플 아이폰 쓸 때 그거 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폰 쓸 때 기본 번들로 주는 모든 제품들도 망가지게 되면 1년 내에 가져오면 걔네가 공짜로 나눠주거든요. 일단 망가져야죠. 망가져야 돼요. 망가졌다 그러고. 그 핸드폰 확인해? 확인합니다. 이상한 협조이 안 터져. 근데 들었는데 돼. 그렇습니다. 네. 그거 서비스센터 가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에어팟 프로 크리스마스 때 사실 분들은요 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언제죠 이번에? 11월 27일 29일 11월 29일이죠. 네, 학주님 지명 받으셨습니다. 정지훈님께서 학주님 트와이스 팬시 불러주세요라고 했어요. 싫어요. 다 대차일까요? 안돼. 네, 싫어요. 나왔고요. 다음 얘기 가보죠. 자, 에어팟 프로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나 또 제품이 또 있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카카오 얘기했었고요. 애플 얘기했었고 이제 구글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구글 요거 저 뜰 선물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많이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어요. 계속 이게. 나왔었는데 진짜 했네. 구글이 핏빛을 인수했어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예. 구글 핏빛 인수. PPC는 그렇죠. 삐삐 진짜 삐삐 실나요. 구글이 인사 때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드립 실력이.
구글이 인수했다기보다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인수를 했죠. 알파벳이 인수했죠. 알파벳이 인수를 알파벳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구글도 알파벳의 자회사입니다. 인수 금액이 주당 7.35달러에서 7.35 합병 규모가 21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500억 원. 2조다. 2조 4,500억 원. 한 2조 5천억 원. 빚을 2조를 주고 그렇죠. 2조 5천억 원이죠. 사장만 땡잡은 거. 근데 참고로 재밌는 게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타진을 인수 타진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가격이 좀 밀렸죠. 더 싸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가격을 뺏겼으면 또 하나 살 텐데 내 거. 그렇죠. 그러면 이 핏빛이 무슨 회사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핏빛은 이제 한국계 미국 이게 이래서 유명했던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박이 2007년도에 에릭 브리드먼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한 네. 회사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쪽, 스마트 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헬스케어 분야,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시장의 헬스케어 분야에 주로 이제 걸음수나 달리는 거리, 소모된 칼로리량, 네.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 수면 시간, 수면의 질 같은 거 측정해주는 네. 그런 이제 헬스케어 분야 쪽에서 거의 넘버원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넘버원이에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렇죠.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한정을 해야 되죠. 네. 스마트워치 시장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아직까지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헬스케어 분야. 이게 계속 보니까 스마트워치의 차저, 스마트 밴드 차저, 스마트워치 버사 등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개선 모델들을 계속 내왔어요.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억대 이상의 스마트워치와 밴드를 판매를 했대요. 1억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니아도 많아요.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핏빛 매니아도 꽤 있어요. 있었던 삐삐 더 쓰는 것 같아요. 삐삐 있지 않으셨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삐삐는 저는 핏빛 안 썼어요. 핏빛 살려다가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삐삐 말고 다딴 걸 쓰고 다 뜯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애플하고 샤오미가 샤오미가 문제. 애플워치하고 샤오미의 미밴드 요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다 솔직히 미밴드 같은 경우에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걸었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으로 이제 이그좀 예쁘잖아요. 예쁘고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 아이폰하고 최적화됐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의외로 삼성 쪽 갤럭시 핏이나 갤럭시 워치 이 부분 쪽도 꽤 시장 점유율을 먹어봤나 봐요. 맞아요. 삼성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삼성이 솔직히 마케팅할 때 좀 많이 밀어줬잖아요.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혼자만 안아주고 풀어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네들로 인해서 점유율도 줄고 매출도 줄고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은 전년도 대비 6%가 매출이 줄어들어서 선방했는데 15억 달러 그다음에 순손실이 1억 8천만 달러를 1억 8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위험한 상태이긴 했던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놓은 거죠. 시장을 이게 회사를 내놨더니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너도 먹겠다고 딱 달려들었는데 구글이 우리 이렇게 줄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구글이 내년. 구글이 내년 가져왔습니다. 구글 아니면 살만한 데가 또 없었죠. 그렇지. 아니 페이스북. 페이스북 일단 페이스북 갑자기 끼어들었거든. 중간에 끼어든 거긴 한데 구글은 솔직히 핏빛 노린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던 그렇죠. 얘기긴 해요. 자, 그럼 구글이 핏빛을 왜 살려고 했느냐? 지금 뭐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거는 구글의 스마트워치 OS 이제 웨어 안드로이드 웨어 O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 왜냐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로 우리 웨어 OS 있는데 웨어 OS의 성능을 높일 거예요. 좀 더 이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 쪽에 대해서 더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표면적인 얘기인데 민우님 라이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님 반가워요. 이제 속내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속내는 다르다. 이게 뭐냐면 핏빛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너네 데이터 안 쓴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글이 핏빛을 인수하는 이유는 저 데이터를 노린 것이다라는 게 전변에 깔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했다고. 그거 있잖아요. 올해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구글 담당자는 구글은 핏빛의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 광고에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밝혔죠. 밝히긴 했는데 핏빛이 구글로 넘어오면서 만약에 구글이 그 데이터를 쓰려면 이용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오케이면 아무도 누르잖아. 그렇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그 페이 쓰고 있다가 그 하나 날라오는데요? 파이낸셜러 개인정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OS 앱에다가 PPT를 엉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약정 하나 딱 넣어서 동의하면은 오케이 좀 그런 거. 웨어OS 뭐 작동하게 이렇게 한다. 그럼
그냥 하면 가는 거 그냥. 그렇죠. 그렇게라도 쓸 수 있어요. 기업 PP 썼던 예. 사람들은 당연히 통합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실질적으로 PP 쓰는 사람이 구글 데이터 구글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아마 이렇게 좀 많이 겹쳐질 거예요. 최소한 60% 여기서 잠깐 하나만 겹치지 정리하고 갈게요.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예.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웨어라 그래서 스마트워치 계열의 OS도 내놨잖아요. 그렇죠. 웨어 OS. 여기까지 웨어 OS. 웨어 OS. 그래서 저도 예전에 썼었던 게 LG 것도 스마트워치가 그거 계열이었었고요. 네. 성원님 지금 차고 계신 또 게 얘 어베이 옛날 거. 어웨이. 얘- 어웨이. 얘도 웨어 OS. 네, 얘도 웨어 쓰고 어메이징 피 샤오미 것도 그것도 웨어 있었네요. 그 아니요. 아, 그거는 어베이징 전- 핀은 아닌데 이번에 나온 게. 아, 이제 이번에 그것도 이제 좀 사실 이따 보니까요. 좀 더 얘기할 건데 이제 갤럭시는 독자적인 것들이고 갤럭시는 타이젠. 타이젠. 그럼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웨어 OS를 쓰는 스마트워치가 의외로 많아요. 있어요? 근데. 꽤 많아요. 의외로 그 스위스 쪽에서 만드는 스마트워치 다 웨어 OS고요. 네. 일단. 유럽 쪽은 대부분 다 웨어 웨어에서 OS 쓴다고 예. 보시면 될 것 제 얘기는 같고 국내 시장을 왔었을 때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의 그 웨어 또 LG 워치. LG 워치들 계열 외에는 그쵸. 일단은 없습니다. LG 워치 국내 시장을 딱 본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들으시다가 방송 보다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보는 애플워치 정도. 애플워치 하려면 갤럭시 워치였는데 갤럭시 워치는 이게 아니어서 네, 사실인데 갤럭시 워치는 워치는 독립 OS를 쓰고 있었던 별도 거고요. OS 쓰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은 왜 구글에 핏빛을 인수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OS를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도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이걸 확 퍼뜨리면서 시장을 끌고 가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삼성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은 독자를 갖고 있으니까. 삼성이 예전에 웨어스 썼었죠. 그쵸, 썼었다가 바꾼 거죠. 조금 뭐 자기 데이터니까 잘 쓴 건데 그렇죠. 여기까지가 보고 나면 핏빛 인수 얘네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표 중에 아마 헬스케어 쪽 부분 쪽을 갖다가 지금 안드로이드랑 통합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네. 오늘도 안드로이드 헬스케어 쪽으로 돈 많이 썼죠. 그래서 많이 맞아요. 쓰고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 앱이 원래 건강 앱이라 잘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폰처럼요. 그래도 언제부턴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가 통합되게 되면 네. 재밌는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유리감님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온. 다시 들어왔나 봐요. 네네. 예. 그 안드로이드 제품군들 중에서 특히 구글에서 나오는 제품군들 중에 다른 것들은 뭐 픽셀 폰도 있고 버드도 있고 픽셀북도 다 있는데 그건 없어요. 워치는 없어요. 워치는 없다. 그래서 픽셀 워치가 드디어 나올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픽셀 슬슬 나오고 있죠. 우리 내년에 이제 그 구글 그 뭐죠? 메이드 바이 구글 20에는 픽셀 워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기대되긴 하네요. 살짝 바뀌면서 나올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PPC 이제 약간 이제 디자인 바꿔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참고로 핏빛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최근 이유 중에 하나는 하정우 씨가 걷는 남자 중으로 책냈죠. 그렇죠. 거기서 핏빛을 열심히 차고 다니면서 아. 괜찮은데 핏빛 하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명 생각나는군요. 이 정도. 핏빛 얘기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구글이 핏빛을 인수했다. 그런 노림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마치 픽셀 폰을 플래그십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내놓듯이 구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안드로이드 워치를 하나 내놓을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딴 나라로 넘어가 보죠. 중국 가보죠. 예. 우리 몇 군데 있어요. 일단 조금 순서를 약간 바꿔서 네네. 시계가 나왔으니까 시계로 갈게요. 그렇죠. 그럼 중국 한번 네. 넘어가가지고요. 저희 샤오미 얘기하다 말았었거든요. 살짝 네. 어메이징 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어메이징 핏이 샤오미의 이제 그 하위의 그 계열에서 하이 나온 계열 거죠. 중에 네, 하나였고 계열사죠. 지금 제일 유명하고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린 거는 미밴드. 그렇죠. 미밴드. 워낙 가격이 저렴했었던. 그렇죠. 그런데 가격 저렴이의 대명사였던 샤오미가 난데없이 또 워치를 하나 지금 내놨네요. 그 원래 이제 그 어메이즈 핏이라는 계열이니까 어메이즈 핏이 이제 후아미 네네. 그렇죠. 저기 그 샤오미 계열인데 이제 그쪽에서 그쪽 워치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그렇죠. 있었는데 갑자기 샤오미가 이제 그쪽 물론 거기서 만들었겠지. 네. 항상 샤오미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었겠지만 뭔가랑 닮은 상당히 닮은 애를 내놨어요. 상당히 닮았는데 애플워치랑 이제 보면은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면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면 비슷하고 옆에서 보면 좀 다른데 상당히 비슷한 걸 내놨고 미워치를 내놨습니다. 미워치. 이름은 미워치를 내놨습니다. 네, 미워치를 발표를 한 거죠. 네. 예. 미워치 발표했는데 이제 애플워치랑 닮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전면이 사각이고요. 그 네모나타. 그렇죠. 네모나고 모서리가 쭈그러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이 있습니다. 크라운 네, 옆에 좀 용두라고 그러죠. 돌리는 거. 그렇죠. 돌리는 거. 테마가 다 그래요. 이거 키우니까 이거 시계니까 이걸 네. 따라했다고는 할 수는 예, 없긴 그렇죠. 뭐 해요. 그냥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왜냐면 요즘에 많은 워치들이 네모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란 걸로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나온 거랑 또 의미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크라운 아래 버튼이 하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막 이런 거죠. 그리고 UI의 톤도 상당히 흡사해요. 비슷하죠. 예, 그 시계의 그림이나 그 옆에 있는 아이콘들의 그림이나 폰트의 형태나 상당히 흡사하게 따라하고 기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위에 보이는 내비게이션 바도 기분 탓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강 앱이다. 그럼 막 여기 심박수 나오잖아요. 심박수랑 이게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애플을 위에 있으면 얘 밑으로 가요. 위에 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런 식인데 이제 얘 스펙을 좀 보면은 이래요. 그 1.78인치 AMOLED 아몰레드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각선 길이가 보통 사이즈잖아요. 네. 4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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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워치가 몇 mm죠? 똑같아요. 그렇죠. 46mm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좀 짧고 큰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버전 있어요. 네, 스냅드래곤 네, 웨어 버전 3100. 3100. 예, 그리고 이 GPU는 아데노 304 들어가 있고요. 네. 1기가 램이 들어있고요. 1기가 램 들어가 그리고 있고요. 8기가 스토리지가 있고요. 어허. 저장 공간. 그냥 스마트폰인데.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내장도 있어요. 음. 그래서 샤오 AI가 지원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가 하고 있는 AI가 샤오 AI예요.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스피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기본 탑재가 됐다. 그리고 eSIM이 들어있어요. eSIM은 뭐냐면 이제 심카드는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어떤 디지털적인 기능을 네,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eSIM이 들어서 전화 통화 가능.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 스피커 마이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LTE 적용돼 있고요. 블루투스 4.2, 그렇죠. 와이파이 11N. 음. 요즘에는 뭐 좀 딴 게 나오죠. 11N. 그다음에 GPS 내장돼 있고요. GPS 있고요. NFC 내장돼 있고요. 다 이슈가 다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때려는 없어요 그냥. 그 샤오미의 진정한 실력은 짝퉁이지만 뭔가 더 짝퉁인데 왠지 기본이 될 만하고 한번 들어본 건 다 들어가 있죠.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좀 중요한데 570mAh인데 요격하면 느낌이 왔는데 36시간 최대 36시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물론 기능을 끄고 키고 하면서 이제 써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 그렇죠. 워낙 뻥카가 심하니까 36시간이라면은 최소한 그래도 하루는 버틸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근데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샤오미 기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샤오미 그거 있죠. 어메이징 네, PC인데 그게 2주를 가요. 오래 물론 그건 걔는 이제 OLED도 아니고 뭐 이렇긴 한데 근데 원래 스펙도 20일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짧긴 한데 네. 그래도 거의 2주를 거의 꽉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가만히 있을 때 하루를 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오래 가긴 합니다. 네. OLED라서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무게 나와. 그리고 다그테마잖아, 다그테마. 무게 나와 무게? 무게가 없네요. 데이터를 제가 적었는데 왜냐면은 배터리 얘기하다 보니까 무게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네요. 무게는 안 적었네. 네. 그다음에 그거는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스토어도 있습니다. 맞아요. 별도의 스토어 있고요. 그리고 OS는 구글 웨어 OS를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MIUI 4 워치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원래 MIUI라는 게 그 안드로이드 원래 샤오미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네, 그걸 MIUI 보다 들어가니까. 4 워치에서 뜯어 고쳤는데 뭔가랑 비슷하게 뜯어 고쳤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뜯어 그렇죠. 고쳤어요. 그다음에 달리기, 수영, 사이클 뭐 이런 건 당연히 하겠죠. 그 10개, 10개의 투수 모드 맞아요. 이런 투수 모드. 근데 그건 어메이징 빛에도 있었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본 기능이다. 예, 그다음에 심박수 당연히 측정해 주고요. 심박수 수면 측정해 주는데 너무 당연한 게 됐어. 얘네들이 그 중국 출시 날짜 내놓고 글로벌 출시 일정은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통신 방식이 뭐 TD 뭐 LTE 뭐 이런 거 때문에 네. 조금 제한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오죠? 12월 잠깐만요. 날짜 11월. 11월에 네. 출시가 되고요. 네. 이 버전이 두 개 있습니다. 알루미늄 버전과 스테인리스 버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네, 뭐 우리는 익숙하죠. 그렇죠. 알루미늄 버전이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가격이 먼저 유출이 됐는데 틀렸어요. 틀렸어? 놀라운 건 가격 사전 유출된 가격이 틀렸어. 네. 심지어 그림까지 떴는데 틀렸어. 원래 1,499위안이라고 떴었거든요. 원래 가격이 공개가 됐던 게 1,499. 네, 이틀 전인가 올랐어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1,299위안으로 발표가 되고요. 싸졌네. 예, 21만 원 네. 정도 돼요. 지금 현재. 21만 원. 그리고 이게 버전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버전 스테인리스. 1,999위안. 1999. 예, 그 33만 원 정도. 33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하죠.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시계 비싼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애플워치랑 비교하면 반갑. 그렇죠. 그리고 그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20만 원대의 스마트워치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막 싸게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얘도 그 일반적인 그 스마트워치들 20만 원대짜리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10만 원 이하도 많잖아요. 그럼요. 이게 아마 그 한 번 정도는 뭔가 리뷰가 나와야 이게 판매량이 움직일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비교 대상들이 더 싼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샤오미가 기본반을 하니까 뭔가 보여주긴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스마트워치 저희 그렇죠, 얘기했었던 게 애플 거를 비싸도 사게 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애플워치 그렇죠. 명확한데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어제 그 생각해봤거든요. 그렇죠. 방금 준비하면서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워치를 써야지만 인정을 주변에서 받거나 뭔가 저거 괜찮은 스마트워치 쓰고 있네 될까? 있어 보이는. 그게 더하면 국내에는 삼성밖에 없는 거죠. 삼성 정도? 그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단점이었는데 이게 정말 예쁘게 잘 나온다면 성능도 괜찮다라면 그런데 샤오미야. 근데 근데 샤오미를 21만 원 주고서 스마트워치 사는 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느낌상. 아깝다 그랬지. 그게 사실은 네. 샤오미가 스스로 갖고 있는 맹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건데 네네. 샤오미가 가격 생각보다 옛날보다 많이 올려 물론 저가형이 존재하지만 네네. 물론 아직도 13만 원짜리 12만짜리 폰이 있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많이 올렸죠. 고가품에서는 꽤 많이 끌어올렸고 그래서 일단은 그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랑 사실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폰과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와 비교를 한다. 과연 갤럭시 워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평가를 얻을 것이냐. 샤오미는 과연 이 시계를 뭘 노리고 있는 거냐. 이미 후아미로 많은 데이터를 사실 얻고 있거든. 후아미가 미밴드로. 미밴드로 얻는 데이터량만도 엄청나고요. 실질적으로 미밴드 4가 나왔잖아요. 네. 미밴드 4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원체 좋아요. 그러니까. 칼라인드에다가 진짜 근래에 나오는 미밴드 계열 중에서 거의 최고다는 얘기. 가격도 그건 잘 되잖아. 네, 가격도 한 4만 원대. 그러니까. 네, 제거 그러니까 사가세요. 팔려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거는 나와봐야겠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평을 봐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용자가 분명히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통신이 안 되더라도 사서 블루투스를 붙일 것이다. 그렇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산다는 얘기 안 해. 그렇죠. 그리고 20만 원짜리 살 용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eSIM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블루투스로 그렇죠. 연결되기 때문에 eSIM 안 쓰고 사면 될 거.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eSIM 없는 모델이 없어요. eSIM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예. 근데 이제 전화기는 못 쓰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전화기 쓸 수 있죠. 블루투스로 붙여서. 블루투스로 붙여서 쓸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애플워치도 LTE 버전 아니라도 전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20이 될 경우에 이제 예문자 차고 나가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뭐 그런 근데 차이죠. 제가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핸드폰 들고 나가지 얘만 갖고 나가진 않아요. 맞아요. 거의 그래. 사실이에요. 자, 다음 얘기 가보죠. 예. 자, 샤오미 워치에 대한 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출시가 11월로 정해져 있는데 글로벌 버전이 정해지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게 되면은 중국 중국 버전이다. 그렇죠.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 매빅 얘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사실 드론 시장이 네네. 그동안 드론도 새로운 게 나왔네요. 계속 이제 시장이 커왔죠. 그렇죠. 엄청나게 시장이 커왔는데 네. 민간 시장의 최강자는 DJI죠. 그죠. 대박이죠. 스파크니 뭐 텔론이 그동안 많은 게 나왔어요. 저희가 에어니. 한번 얘네가 그 외돌해가지고 카메라 얘기하고 짐벌 얘기를 그렇죠. 해봤지. 사실 강자는 그렇죠. 얘네는 원래 짐벌에서요. 그렇죠. 기본이. 그래서죠. 그 오즈모 포켓은 짐벌이 아니고 짐벌에서 뛰어져 나온 거고요. 이게 드론에서 그렇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이게 흔들리는 거를 충격을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예. 그 기술 갖고 있는데. 이번에 맵이 미니를 내놨습니다. 매빅인데 매빅 미니다 또. 네, 이 미니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사이즈가 가로가 그 8.2cm. 8.2cm. 이게 제가 미리로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네. 센치로 얘기가 더 실감나요. 제가 그렇죠. 미리로 관련된 센치를 읽어드릴 거예요. 네네네. 8.2cm 그리고 세로가 14cm. 14cm. 14cm면 건프라 크기인데. 아니, 건프라. 14cm. 14cm. 그 다음에 높이가 5.7cm.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벌까지 다 포함한 거죠. 손바닥이네. 그죠? 쫙 손바닥. 자기 손바닥. 네,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다. 네,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다 펼쳤을 때 네네. 대각선이 21cm. 21cm. 그리고 날개 접으면 17cm. 완전히 포켓이네요. 예, 음. 조그맣죠, 그쵸. 진짜. 그런데 무게가 절묘해요. 이 무게가 249g. 이게 왜 절묘하다고 그러냐면, 네. 일단 그 DJI 스파크 대비 50g이 가벼워요, 이게. 그런데 미국 법상 드론 등록 기준이 250g이에요. 야 등록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절묘하죠, 그냥. 실질적으로 DJI 그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빅 미니를 정보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1g 차이 네, 이거
절묘합니다. 네. 절묘하게 아주 그냥 절묘하게 290g이 안 되는 무게로 나오네. 네. 그리고 날개는 접이식. 날개는 접이식. 완전히 뒤로 딱 접히죠.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가 이게 배터리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네. 2600mAh예요. 근데 30분. 맞아. 근데 문제의 이제 30분의 기준은 시속 14km로 날았을 때, 네. 시속 14km로 날아 쭉 유지를 하고 날린다 연속으로. 그 30분을 날릴 수 있다. 드론 괜찮은 거 날려봤자 드론이 좀 짧죠. 그렇죠. 굉장히 짧은데. 보통 손바닥만한 드론 조그만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 7분? 이 정도 날려요. 5분, 7분? 5분, 7분. 그래놓고 충전 뭐 10분 이상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막 여러 개 들고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스피드 모드, 스피드 모드. 시속 47km. 드론 비행하는 거네요. 드론 시작하는 거. 그리고 P 모드 일반 모드고요. 네네. C 모드 정밀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밀 모드가 있죠. 저희가 좀 움직임이 좀 이게 좀 디테일하게 움직이겠죠. 네네. 뭐 회전 같은 걸 좀 조심조심 한다든지.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은 거리가 짧아지죠. 그죠. 그리고 전송 이제 화면을 받아서 실시간 하는데 얘가 이제 전용 컨트롤러를 하면 성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용 컨트롤러면 최대 4km 바깥으로 다닐 수 있어요. 아, 전용 컨트롤러가 통신을 해주면 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라는 얘기네? 그렇죠. 전용 컨트롤러를 쓰면 네. 4km 그렇죠. 그리고 고도 3km를 보낼 수 있어요. 주진 않겠죠?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내용이 좀 비싸요. 그렇죠. 전용 컨트롤러 가격이 그렇죠. 비싸요. 그래서 재미봤어. 그래서 전용 컨트롤러를 쓰면은 이렇게 네. 막강한 기계가 된다. 쓰기 전에 그리고 좋구나. 그리고 전용 컨트롤러를 쓸 때 그 실시간 영상 전송, 실시간 전상 전송이 풀 HD로 2km 밖에서까지도 실시간 전송이 오, 괜찮네. 근데 이게 그리고 하지만 와이파이 때는 전송 화면이 HD급으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얘 카메라가 이제 달렸겠죠. 네. 이거 f2. 물론 저기 거의 그 카메라는 저희 오즈모 4K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 오즈모 4K 달리는 그대로 되는 거죠. 네, f2.8 조리개고 네. 그리고 22.3분의 1인치짜리 네. 1200만 원짜리 카메라가 붙어 있는데요. 4000 곱하기 3000, 4000 곱하기 2250짜리 이미지를 찍을 수 있어요. 사진. 2.7K라고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 2.7K. 영상 영상 2.7K인데 2.7K로 찍으면 25프레임, 40프레임으로 찍을 때. 그리고 FHD로 찍으면 25프레임, 30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어요. 야, 2.7K로 찍어도 꽤 잘 나오는 거죠.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고화질로 찍히는 건데, 그건. 엄청나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가격 네, 얘기해야죠. 가격이죠. 48만 5천. 48만 5천 원. 뭐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매빅 에어가 89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가 9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텔로가 90 텔로 아니라 에어가. 에어. 에어가 텔로는 싸구려고. 텔레는 싸죠. 예. 그다음에 매빅 2 줌이 150만 원. 그거랑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한 매빅 2 편이긴 프로 한데. 170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가격이. 가격이 예, 어마무시하죠. 지금 제가 그 스파크가 87만 원. 그러니까 그 스파크가 그동안 제일 작았던 거니까. 그렇죠. 스파크가 87만 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인터넷 최저가고요. 인터넷 최저가인데 그거보다 싸다. 48만 5천 원. 물론 중국산 저가를 생각하시면 엄청 비싸지만 중국산 저가는 DJI, 똑같은데 더 싸게 있지. DJI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싸다. 그렇죠. 기존의 거 텔로 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콤보죠. 콤보. 이제 가방하고 그러나 충전기하고 액세서리들이 한 양방향 4kg. 충전 허브하고 프로펠러 가드를 껴서 하면 62만 5천 원. 우리 그때 생각나네요.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렇죠. 못된 건 다 배웠죠. 못된 것만 배웠죠. 악세사리가 돈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 DM이장 가보셨잖아요. 나 가봤죠. 네, 가보면 이제 한쪽 편에 애플만 아, 짜겠어요. 예. 가격을 보면 저 80만 5천 원이면 이거 중국에서 사면 더 싸겠는데요? 그렇죠. DJI 제품들은 중국 가격은 더 싸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 한 10%에서 한 15% 쌌던 것 같습니다. 네, 가서 한번 봐야죠. 그렇게 감안하게 되면 38만 5천 원에서 48,500원이 빠지게 되니까 잘하면 40만 살 수 있다는. 사실 거요? 아니요. 사실 거요? 저는 사는 곳이 날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섬남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 예, 거기는. 아예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지역입니다. 불가지역. 그분은 저랑 안 맞는 것 네, 그리고 같아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얘는 안 걸려 안 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정지훈님께서 스파커 있던가? 그렇죠. 네, 아마.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드론에 대한 얘기, DJI에 대한 얘기, 이번에 매빅 미니가 새로 나왔는데 금액이 저렴하다. 크기가 예술인 것 같고요. 한번 매장에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판매하고 있고요. 네, 뭐 DJI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잘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8번째 이야기 남았습니다. 8번째, 다시 또 중국 얘기입니다.
요즘에 미중 전쟁에서 싸대기 맞고서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 것만 소개를 하네요. 예. 이거 제품들 안 내놓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 네. 바로 화웨이. 화웨이가 요즘에 이제 신녀가 많죠. 그렇죠. 일도 안 주고 많은 미국도 태클이 심하고. 근데 그 와중에 2019 세계 VR 산업 대회에서 맞아요. 화웨이가 갑자기 VR을 내놨습니다. VR 안경. 산업대회가 얼마 전에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한국 팀이 수상했던 것까지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화웨이 얘기는 안 나왔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거기 기사 쓰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VR 쪽에 AR 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그렇죠. 시장에도 돈을 엄청 쏟아붓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이유가 BAT라고 하는 대부분의 큰 인터넷 회사들은 다 VR에 뛰어들었어요. 특히 IT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VR로 다 쇼핑한다든지 그렇죠. 이미 다 들어가져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다. 그 중국의 쇼핑몰 가잖아요. 네네. 구석구석 다 VR 체험장이에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에요. 네. 비어서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포크마경.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가 새롭게 내놓은 VR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VR 글라스. 이름이 VR 글라스. 글라스입니다. 예, 12월 출시 예정이에요. 12월 아직 안 나왔네요. 무게가 중요해요. 네네. 크기랑 무게 중인데 166g. 166g. 200g이 안 돼. 이제 드디어 이제 VR 안경 200g 믹스해서. 가벼운 게 나왔고. 물론 옛날에 더 가벼웠던 VR 안경이 하나 있죠. 엄청 가벼웠던 LG에서 나왔던 VR 안경이 하나 있어요. 그건 네, 뭐 그거 중요한 거고요. 예. 성능도 성능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두께 두께 26.6mm, 많이 줄였어요. 2.7cm죠. 오큘러스 퀘스트 대비 30%가 얇아요. 30%가요? 네. 많이 없네. 진짜 얇아요. 그 약간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VR 중에는 제일 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약간 진짜 곡을 쓰는 느낌인 그렇죠. 거고요. 우리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 거기서 되게 얇은 거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생각이 좀 나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또 네. 그 제공하는 화면 사이즈가 3K예요. 예, 3200에 1600, 대단하다. 1058 ppi 오. 이를 자랑해요. 각종 눈에다가 2.1인치 LCD를 지금.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안 나와요. 실제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직까지.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뭐 영상에서. 그렇죠. 얘네가 내놓은 거죠. 그렇죠. 할 거야. 네. 그리고 뭐 시연은 했어요. 음. 그 장소에서. 그리고 뭐 3D 그냥 스피커 내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쓸 수도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 여기서 되게 좋은 제일까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양쪽 눈의 그 도수를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시력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그 뭐 안경 뭐 틀을 산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0에서 700 디옵터까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눈이 시력이 달라도 그걸 따로따로 조정을 해서 내 눈에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VR 디바이스를 쓸 때 안경 벗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아니면 큰 걸 사서 공간이 좀 많은 그렇죠. 오큘러스 고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속에 스펀지 같이 공원 파킹 넣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안 해도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시력을 조절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왼쪽 오른쪽 별도로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칭찬인데요. 네. 예. 또 조금만 더 칭찬하면은 뭔가 스마트폰 영상을 캐스팅할 수 있어요. 캐스팅한다. 맞아. 이 게임도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듀얼 스크린 가지고 두 개의 앱을 같이 화면에 띄우는 모드도 존재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죽 소재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또 되게 부드럽게 쓸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러나 얘가 화웨이가 이제 말에 장난질을 했어요. 5G를 지원한다고 했어. 맞아. 5G VR이었어요. 예. 그런데 유선이야. 아하. 이상하죠? 아하. 5G를 지원해도 유선이야. 지원하는데 유선이야. 예. 스마트폰과 PC랑 붙여야 됩니다. 에? 5G의 이유는 5G 폰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상해졌죠? 네네. 갑자기 싸해졌어요. 웹툰이. 저도 음. 내용 보고 뭔가 무선이 된 줄 알고 연락 왔어요. 하지만 얘는 유선 제품이에요. 유선 제품이다. 네, 유선 제품이고요. 네, 저 유선이 충전하는 게 아니었던 거군요. 네, 충전이 아니다. 예, 선이 있습니다. 예, 선이 있고요. 그래서 그 평들을 보면은 네. 심지어는 중국 리뷰에서는 사기다 보여주는 리뷰도 있어요. 네, 그 유선 모델이고 그리고 공간이 추적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오큘러스 고 수준이에요. 오큘러스 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내가 일어나서 걸어서 내 이동했을 때 내 위치를 잡느냐 그 그렇죠. 기능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앉은 데서 그냥 써야 돼요. 거참 애매하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인다고 움직이고 못 잡아요. 네네.
그리고 FOV 시야가 90도예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90도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를 해서 광고를 했지만 숨어 있는 단점들이 주룩주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면은 역시 LG가 선구자인가요? 뭐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스마트폰에 직접 붙여서 G5에 G5의 액세서리를 썼으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기능은 얘가 더 좋다. 뭐 해상도도 높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LG가 먼저 했다. 그렇죠. LG가 먼저 했죠. 뭐 맨날 먼저 하고 남 주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좀 응원해주세요. LG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공익성장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요게 중국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중국 거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영화들, 뭐 만여 편의 영화들, 애니메이션들, 그다음에 그 VR 서비스도 사실 좀 특화된 VR 서비스로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아직까지 그걸 못 찾았는데 PC랑 연결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냐? PC랑 연결해서 스팀 쓸 수 있나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스팀. 스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 스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스팀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가격이 2,999위안. 2,999위안. 9위안. 예, 400달러네. 예, 50만 원 정도. 50만 원. 자, 오큘러스 퀘스트 사야겠네. 네. 요게 사실 그 무게나 사이즈로는 참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기능적으로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즐겁게 쓰기에 좀 한계가 있는 모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지금 있는 다른 스마트폰이랑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새로 나오는 화이폰이랑 붙어 뭐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폰 말고 PC랑도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PC에서 연결할 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거냐 얘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VR 안경, PC에 붙이는 VR 안경처럼 그런 환경까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따라서 해외에 출시할 거냐 말 거냐도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러기엔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너무 비쌉니다. 50만 원. 50만 원이면 퀘스트를 사죠. 예. 그렇죠. 퀘스트죠. 퀘스트가 지금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까지 직구하는데 50만 원 조금 넘을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한 제품이 나왔고요. 네. 12월에 출시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먹힐 것 같아요. 중국에서 컨텐츠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중국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화이폰도 또 중국에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껴서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할 것 같고요. 해외에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꾸준히 VR 글래스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좀 봐야겠네요. 사실 뭐 여기 VR 글래스에 조금 더 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희망 고문 중에 하나는 애플이. 애플 느님이 도대체 언제 AR 글래스를 내놓을 거냐? VR을 내놓을 거냐? 그렇죠. 뭔가 내놓는다는데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거기서 가지고 뭐 에어글래스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어쩐다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 글래스냐, 애플 글래스냐, 에어글래스냐, 앞에를 막느냐, 트느냐, 도대체 뭐야 도대체 너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있죠. 그렇죠. 더럽게 비쌀 것 같아요. 더럽게 비쌀 거다. 그렇죠. 더럽게 비싸겠죠. 네. 예. 이게 안경이야? 이러면서 금액이 엄청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네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드디어 알리페이와 원마팅 나왔어. 위챗페이가 위챗페이가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어요. 진도로 얘기하면 그렇죠. 다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알리페이는 충전하는 형태로 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얘를 충전해서 쓸 끝이다. 네. 근데 좋은 거는 충전 90일이 제한이 한 번 충전하면 그 금액을 90일 동안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90일이 끝나면 한 번에 쓰면 돼요. 환불이 된다. 오.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 가시게 되면 다 그걸로 QR 결제를 하는데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쓰기엔 정말 편한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쓰려면은 그 페이를 다운받고 나서 계정을 생성을 해서 지갑을 오픈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비자 카드를 통한다라든지 오픈 시킬 수까지 있어요. 대신에 지갑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갑 어떻게 충전해야 되지? 우리나라 동장 돈에서 보낼 수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카드로다가 미리 3개월짜리 충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 사람한테, 그렇죠. 알리페이 돈이 있는 사람한테 현금을 주시고서 나한테 송금해줘. 그렇죠. 그래서 지갑을 채웠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그것도 계좌를 열었을 때.
그렇죠. 지갑을 열었을 지갑이 때. 열렸을 때. 열렸을 때 그래. 애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갑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충전시킬 수가 있는데 다이렉트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리페이에서 뭔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있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뭐 걔네가 미니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회해서 집어넣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충전이 가능하다. 약간 그-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는 네. 일단은 등록은 정상적으로 돼요. 국내의 이력을 가지고 국내 중국 비자를 사진 찍어서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들어보니까 여권을 붙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로 여권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가지고 트면 네. 터져요 이제. 그렇죠. 터지는데 카드를 등록해도 될 수 없어요. 대신 우회해서 충전은 가능하다. 일단 선언. 그래서 알리페이는 이제 쓰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충전 서비스는 올해까지 무료다. 여기까지 그런다. 내년 되면 돈 받는다. 돈 받을 것 같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챗페이는 위챗페이는 사실 기존에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트여 있지 않은 사람 트일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트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충전해서 썼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에 이제 뚫릴 거예요. 네네. 이 미래형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지금 아마 그 한국 카드로 제가 안 해봤어요. 제 이미 트여 있어서 안 해봤는데 네네. 그 어디 올리신 거 보니까 위챗페이도 한국 카드로 지금 등록이 된다고 지갑이 열린다고 해요. 아. 지갑은 열리는데 얘를 이제 쓸 방법은 없다 카드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모 사이트에 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모 사이트에서 위챗 결제를 모바일에서 하면 갑자기 그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게 그 사이트를 까먹었다. 네. 몇 개 사이트에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생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중국 가실 때 좀 쉽게 쓰실 수 있겠다. 아주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거 100% 아직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열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외부인들이 가서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았었고 사실 쉬운 그렇죠. 거였으니까.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개방을 시작을 했다. 일단 거기까지만 저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원머딩까지 총 9개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숨가쁘게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간만에 페이스북에서 공지도 안 하고 그렇죠. 다이렉트로 라이브를 하고 네, 먹다 보면 맥주도 좀 갖다 놓고 그렇죠. 다양하게 해봤는데 역시 만나서 하니까 좀 재밌군요. 그렇죠. 다시 좀 재밌네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합니다. 아이패드 포토샵 이야기 했었습니다. 카카오 5G 폰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렇죠. 삼성의 폴더블 V2라는 이름이 가명으로 잡혀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세로 본능으로 세로로 접히는 게 나온다. 에어팟 프로 얘기 했었습니다. 가격 역시 30만원대고요. 구글이 핏빛을 인수해서 구글의 스마트워치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 같다. 매빅 미니 손바닥 사이즈가 나왔고요. 이거 다 비싸요 오늘. 이거 다 비싸고 나왔는데 이것도 가격들이 거의 50만원대의 가격이 나왔다. 샤오미에서 샤오미 워치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미워치가 나오고요. 이건 애플워치랑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화웨이 VR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이 녀석들이 5G라고 그러더니만 손으로 연결해야 된다. 근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LG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하기 하나 더 이야기 들었었던 건 저희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이제는 외국인들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열렸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역시 정리가 더 힘들어. 그럼요. 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언제 편집하지? 네,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 정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녹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정확히는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는 소식 들려드릴 테니까 언제나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 좋아요, 공유 기대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홈페이지도 사실 있거든요.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나오고요. 저희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년에 더 많은 인기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언들 언제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